자, 이 서울시가 위기 징후 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피해 아동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아동 학대 제로 서울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울산 지역에는 또 어떤 그런 정책적 의미를 부여할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아동 학대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이 대개는 부모가 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실제로는 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이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학대의 행위자 80%가 부모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4만 6,003건이고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7,971건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말씀처럼 부모가 2만 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82.7%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2,738건으로 8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대략 3만 건 정도의 아동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80%가량은 가족에 의한 학대라는 건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80% 수준의 아동 학대 사건은 이 아이를 먼저 가정에서 분리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자료에서 이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 학대 사례 가운데 2,787건, 한 10% 수준이었는데요. 이는 이제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 분리 또는 이제 일시 보호 조치에 따른 1,153건도 포함된 수치라고 하고요. 이 관련해서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위기 징후 아동을 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은데 서울시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하나요? 네, 이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 서울을 위해서 이 조기 발견, 또 보호, 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 또는 강화해서 이 각종 아동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 위기징후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하고 또 촘촘한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사회부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아동 조사, 또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하고요. 또 스스로 이제 의사 표현이 어려워서 이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아동 학대 위기 징후는 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예방 접종이라든가 또 영유아 건강 검진을 이제 미실시했다라든가 또 단전이 됐거나 또 장기 결석을 하는 등 44종의 사회부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을 분기별로 위기징후 아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연 1회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 고위험군 아동이라고 의심이 되면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고위험군 아동, 예를 들면 뭐 반복 신고라던가 또 사례 관리, 또 가정 방문 거부를 한다라던가 또 유관기관인 경찰청과 이제 기초지자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을 통해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이제 합동 점검을 하고 임시 신생아 번호로 기록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신고와 또 양육 여부 조사를 연이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 새롭게 추진되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조사는 이 보건복지부의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기능이 구축되는 대로 이르면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족 유형별 또 지역별 특징적인 요인 등을 분석해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하고 또 25개 자치구별로 이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위기징후 가구는 직접 방문해서 양육 환경과 또 복지 욕구를 점검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 신고와 함께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이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재학대 문제도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재학대 같은 경우에 이게 위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았을 때 또는 다시 돌려보냈을 때 벌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네. 학대 아동에 대한 이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이 방문형 가족 회복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고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이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또 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교육이나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동 학대를 예방 또는 조기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서울시의 아동 재학대 예방에 대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문형 가족 회복 사업을 기존에는 이제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 또 비가해 보호자라든가 또 형제 자매처럼 이 가족 구성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는 이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뿐만 아니라 양육 태도의 변화처럼 가족 전체 가정 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하고요. 이 방문형 가족 회복 사업은 2022년에서 2023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에서 또 2024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8개소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아동 학대로 신고가 됐지만 이 학대가 또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또 그에 따른 조치가 따로 이루어지나요? 이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 이 학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를 일반 사례라고 하는데요. 아동과 부모 간의 갈등이 있거나 또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이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이고요. 또 보호자 대상 양육 방법, 또 아동의 심리 상태와 관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또 각종 심리 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이 가족 간의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 바람직한 정책적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뭐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사업들을 수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동 학대 관련 인프라 역시 좀 확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서울시는 그에 맞춰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하고 또 강화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재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일시보호 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한다고 하고요. 또 전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와 또 피해 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개소 등 총 4개소의 인프라를 확충하기도 했고요. 또 시설 개보수, 기능 보강을 통해서 이용 편의와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계획대로라면 올해 서울시 관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12개소, 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10개소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말씀처럼 이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 유관 기관인 경찰청과 교육기관, 또 의료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이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서 아동학대 현안, 또 상황별 즉각적인 대응, 또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지난 3월에 이 아동학대 대응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서울시 아동보호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해서 전년도 아동학대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하고요.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 또 협조 방안을 함께 협의함으로써 이 기관별 협력을 공고했다고 하는데, 이 긴급 현황과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과 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번 사업이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모의 실습 훈련과 특화 교육을 통해서 현재 이 대응력을 높이고 각 자치구와 경찰,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각 대응 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협력, 또 연계, 통합교육 등 총 11개의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할 필요가 있었겠고요. 아동 접점 이용 기간을 활용한 홍보와 가정의 달, 학대 아동 예방 주간 기념 집중 홍보 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 아동 이용률과 접근성이 높은 아동 급식 가맹점 가운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해서 이 학대 의심 징후 아동을 발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지하철역 내의 전광판이라든가 스크린 도어에 이제 홍보 영상을 올리고 또 시민 참여 이벤트도 실시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좀 더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앞서 이 서울시의 아동학대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또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도 이 선제적 성격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 사업을 20개 시군 구에서 시행하기로 했고, 또 정부와 지자체는 이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심리, 신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 또 향후 이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시범 사업에서는 각 아동과 또 가정 상황에 맞춰서 신속 지원 중심형, 또 가족 기능 회복형, 또 양육 코칭 지원형, 양육 상황 점검형 등 이 네 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서울시의 아동학대 제로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지원 시범 사업을 또 실시한다고 하니까 울산시도 이에 발맞춰서 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